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지난주 시장 참 만만치 않았죠. 12월 FMC를 좀 안도감 있게 끝내나 싶더니 하루 만에 뭔가가 상황이 바뀌었고 또 AI 쪽에서 계속 태클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불안했고 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환경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 전반적인 상황, 미국 증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 이성훈 연구위원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단위로 사실 뉴욕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0.6%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FOM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사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AI 버블론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 기대보다 좀 낮은 매출액을 제시를 하였고 조금 예상보다 큰 AI 인프라 투자 비용이 결국 또 수익성 우려로 재차 이제 불거지게 되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 보도가 더해지면서 더 이제 낙폭을 확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라클 외에도 사실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양호하게 발표를 해였고 이제 차분기 이제 가이던스도 양호하게 제시를 하였지만 이 경영진의 이제 내년도 AI 마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오라클이랑 이제 브로드컴발 AI 고평가 우려가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증시 하방 압력을 가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주의 주가 향방이 우리나라 증시에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솔직히 미국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주가 급락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 증시 주도주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주 저는 이 폭풍에서 그나마 무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라클,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런 AI 하드웨어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수익성 불안에 직면을 해 있고 또 밸류에이션 전체적으로 높아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반도체주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은 그렇게 비싼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곧 상단을 뚫고 올라왔는데 PE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볼 수 없는 단계입니다.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들 업체들은 지금은 저는 여전히 꽃놀이 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브로드컴한테도 ASIC향으로 HBM 공급하고 엔비디아한테도 HBM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하방은 맞겠지만 이 하방을 맞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저는 부러지고 주가 방향성이 부러지게 되는 그 사태는 저는 좀 희박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려가 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FOMC를 저희가 안도감 있게 끝냈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4.2%대 부근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금리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를 올라간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불안한 시각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캐비넷의 백악관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말 잘 들으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케빈 워시 연준 전 이사, 저희가 통상 매파 성향의 인물로 알려진 이 이사도 추가적인 후보로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시장은 혼란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과연 누가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에서 약간의 러닝메이트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정책 혼선, 인사에 대해서 혼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정치나 인사 쪽에서 저희가 예측을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연준은 결국에는 정치나 이념 성향이 어땠던 간에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당분간은 완화 기조로 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관세 인플레이션 충격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최근 시장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불안을 하겠지만
저는 뭐 이번 주에 당장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과 CPI 그리고 이후에 발표되는 연속적인 일련의 데이터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긴축적인 불안감을 가졌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그 이성훈 위원한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 외국인들 그 12월 달에는 조금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는 11월 달에 역대급으로 순매도를 단행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이번에 순매수가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들도 살짝 그냥 순매수 맛만 보여주는 건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지속성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조금 가장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방향성 자체는 저희는 여전히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은 이제 국내 상장사의 이제 이익이랑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전망치 이제 개선은 사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코스피의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현재 34%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전 고점이 이제 37% 대비해서도 약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국내 이제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여기에 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나 이제 기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 전망치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사실 트리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게 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뭐 주말 중에 뭐 텔레그램이랑 이거 곳곳에서 많이 전해진 소식은 환율이 1,480원을 한번 돌파했다. 지금 1,470원대로 다시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이 고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다들 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신경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에서도 뭐 일상생활 말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같은 고환율이 좀 고환율 구간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중요한 거는 환율의 속도다, 상승 속도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응해 가는 구간들을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번 달에 당장에 1,5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저희 시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더 가속화되고 더 우려스러운 요인이긴 한데, 현재 뭐 정부나 외환당국 측의 스탠스를 보면은 일단 속도 자체는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 역시 전체적으로 그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뭐 해외 투자가 구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환율 상승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나 이 당국의 스탠스를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거는 환율 상승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만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게 제어만 된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도 K자 성장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2차전지 이러한 수출주들의 실적은 환율 효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더 잘 나올 확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비용 떨어내는 거 있고 직원들 인센티브 성과급 주는 문제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용단에서 약간 그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 깎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은 뭐 메모리 가격의 추가 상승 환경도 그렇고 또 이 같은 고환율 환경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뭐 4분기 실적 시즌 기대해도 좋다.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 시장이 뭐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뭐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전망에서도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최소한 그 올해 내년도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저희가 수익률 개선의 기회 많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익, 유동성, 그리고 국내 정부의 정책, 이 세 가지가 지금 최근 올해 내내 구심점을 돌아가면서 증시를 올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시장의 방향성들은 저는 계속 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 가지 요인들 내년도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 모든 것을 좀 빨리 반영하는 특성들이 있죠. 현재 뭐 저희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계 증권사들 이든 간에 유튜브나 텔레그램 아니면 다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내년도 대부분 다 상고하저의 경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물음표를 달아놓고 그래도 상반기 1분기, 2분기까지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데 과거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시장은 컨센서스대로 결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2분기 처음에는 2분기까지는 뭐 지수가 상방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계속 레벨업 해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엔 조금 생각이 바뀐 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군집 현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2분기가 진정한 승부처가 될 거다. 그러면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저희가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그 적중률 높게 추정이 가능한 이 1분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4,500 이상으로 일단 놓고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럼 지금 방향성이 여러모로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실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방향성이 아직 위로 살아있다라면은 저희는 이 흔들림에 대해서 매도 대응, 뭐 포지션 정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분할 매수 혹은 기존 포지션 유지 이게 저는 뭐 단기가 됐건 중기가 됐건 그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뭐 미국 말고도 연말까지도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책 모멘텀 관점에서 연말 연초를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중순에 이제 국내 증시의 랠리를 견인했던 게 결국 이제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었는데 일단 가장 큰 꼭지였던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통과가 되었고 연말까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요 쟁점인 이제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유력합니다. 결국 이제 내년 초까지는 실제로 이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좀 특징적인 점이 일부 이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던 자산주가 주가가 좀 급등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 주총을 앞두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사들의 이제 주주환원 정책들이 보통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배당주라든지 주주환원 관련주는 이제 꾸준히 주목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인데 결국 핵심 자체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체질을 이제 개선을 하고 연기금의 이제 투자 비중 확대 등 이제 코스닥 시장 내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는 게 그냥 주된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코스닥이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정책들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실효성을 좀 따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정책 기대감이 코스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 길게 보면 사실 1월 말에 이제 대형주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ES 같이 이 성장주 내러티브를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벤트도 조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올해 말부터 이제 1월 초중순까지는 이 코스닥 내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로 들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연말 말고 저희는 당장의 하루살이 입장이긴 한데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저희가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셧다운으로 인해 좀 지연되었던 경제지표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그 미국의 이제 11월 고용이랑 CPI 지표가 모두 좀 발표되는 좀 특이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계속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관점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요일 아침에 발표될 이 마이크론 실적에 가장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19일 이제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도 최근에 이제 뭐 엔캐리 관련돼서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BOJ 통화정책 회의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도 뭐 걸을 타선이 없는 한 주인 것 같은데 뭐 다들 그 아까 이야기 들었다시피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훼손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변동성에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증시 긴급 진단을 좀 해드렸고요.
향후에도 또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